땅에 관한 정보들은 국가 이 부동산 연락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샀다가 확 나올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얼마나 신뢰 관계면은 26억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큰 거래에 등기를 치지 않을 수가 있나. 대통령 부부에게 1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너? 오늘 첫 번째 제가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 매곡동 사저 팔아 13년 만에 17억 차익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13년 전에 집을 하나 삽니다. 당시에 집이 매입가가 그러니까 토지 7,5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이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가격이 나옵니다. 매각 가격은 토지는 5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건물을 20억에 팝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들인 가격이 4억 7,690만 원인데 5억 5천만 원인데 판 가격이 20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무려 17억이 생겼습니다. 물론 집을 샀는데 집이 올랐다, 집을 팔았다. 개인은 아무런 개입을 안 하는 상황이죠. 그게 시장 상황에 맡겨져 있다면.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이 남는데요.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다.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매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지난달 27일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지난달 27일이면 지금부터 한 달 전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사보신 분 혹은 뭐 전세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대금을 완료를 하고 나면 돈을 준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1억 원, 2억 원 혹은 20억 원, 30억 원을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을 가장 서두르냐 하면은요, 먼저 몸이 이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기를 친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를 쳐서, 이 집이 법적으로 내 소유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를 확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집을 판 사람이 그 집에 나가지 않고 집을 점유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이나 등기를 치지 않았다. 이것은 왜일까 하는 이제 의문이 또 이게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집 값이 이렇게 경남 양산, 물론 경남 양산 여기가 매우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종의 친노무현 그룹에게는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봉하마을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으로 내려가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봉하마을하고도 가깝고 본인이 자라난 부산하고도 가깝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한테 아침에 급히 좀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 매곡동 29번지는 주차장이 이 사저가 사저 지도 한번 볼까요? 사저 이렇게 조감도 같은 거 사저 어떻게 만들어질지. 자, 기존의 사저 일대를 보면은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되는데 지금 판 땅은 매곡동 29번지, 그 다음에 30번지. 그러니까 새로 짓는 사저와 기존의 사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죠. 매곡동 29번지는 주차장이고 매곡동 30번지는 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땅으로 이제 산 겁니다. 대지라는 거는 당연히 논이나 밭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나 시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감이 있죠. 지방에 있는 특히 저기가 이제 산림보호구역 혹은 자연보호구역 이걸로 묶여있는 동네라는데 그런 데서의 대지 가격은 좀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전문가의 얘기인데 가격 형성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곡동 29번지는 174.5평이고 주차장 정도입니다. 요건 좀 빼겠습니다. 매곡동 30번지 521평입니다. 대지를 20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요게 평당으로 치니까 396만 3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근방 시세가 어떻게 됐느냐, 요거를 좀 봤더니, 매곡리 34-14번지, 밭입니다. 밭전. 논답이네. 답으로 되어 있는, 논으로 되어 있는. 2021년 8월 13일 날 팔렸습니다. 평당 131만 원에 팔렸습니다. 자, 매곡리 44-7번지. 저기도 2018년 7월 27일 날 팔렸는데 평당 149만 원에 팔렸습니다. 매곡동 51-4번지. 저기는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로 치니까 167평인데요. 2014년 11월 25일 날 평당 154만 원에 팔렸습니다.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가 뭐 주택이나 이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원래 저 지방 땅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주택단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데, 지금 보시는 그 표의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갈 새 집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돈들이 나왔는데, 돈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가격이냐? 그 전문가에게는 매곡동 30번지의 대지의 공시 가격은 평당 63만 원이다. 자, 평당 63만 원인데 이 집이 평당 396만 원에 팔렸다.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65, 30, 66이 36. 6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6배가 넘는 가격. 그래서 제가 이 집이 6배 정도의 가격에 팔렸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보통 공시가격 대비 시가는 2배 내지 3배로 본다. 매곡동 30번지 대지가 평당 매매 거래 가격이 396만 원이니 공시가격이 6분의 1인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거는 이 집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낸다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른 데는 공시가격을 굉장히 요즘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공시가격을 굉장히 덜 올리고 있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매곡동 30번지, 매곡리 30번지는 논이나 밭이 아니라 대지니까 좀 더 비쌀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용적률이 몇 프로인 것 같냐? 아파트는 300%도 되고 또 일반 무슨 막 여러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는 뭐 200%도 된다. 그런데 여기가 자연보호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이 그린벨트 지역은 땅의 20%밖에 못 짓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대지라고 해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집을 땅에 비해서 땅이 1000평이면 집을 200평, 땅이 500평이면 집을 100평밖에 못 짓기 때문에 이게 용적률이 낮은 지역이어서 그렇게 대지와 뭐 논이나 밭의 가격차가 크지가 않다. 그래서 이 지금 요 땅을 평당 396만 원에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거는 굉장히 고가로 매매가 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부동산에 관해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전문가인데 또 이제 그러니까 전자관보에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공직자 재산들이 이제 쫙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논란의 김정숙 여사가 11억 원을 4인간 채무라는 거는 개인한테 돈 빌렸다 이 얘기입니다. 4인간 채무로 11억 원을 처음으로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평산마을 새 사저 건설에 필요한 14억 9,6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이다.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가 3억 원이라 나머지 11억 원을 4인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사도 당초 매곡동 옛 사저를 팔아 건설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매곡동 사저가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김 여사 명의의 사인간 채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에게 11억 원을 빌려준 인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만 하며 해당 인물이 원래 알던 지인인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이자는 정확히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합쳐보면은 먼저 빚을 12억 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11억 원을 은행권에서 빌릴 수가 없어서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이 팔렸다. 집이 26억 원에 팔렸는데 산 사람은 아직 등기를 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또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거래란 말이죠. 큰 규모의 거래인데다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또 이제 쫙쫙 나오고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논란거리는 누가 샀느냐? 26억 원에 왜 샀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샀느냐 하는 거죠. 이를테면 집이 팔리지 않는다, 걱정이다 라고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사줬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앞서서 많은 신세를 졌던 사람 혹은 앞으로도 신세를 질 사람이라고도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집을 누가 샀는가, 왜 샀는가 하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퇴임 대통령이지만 그를 둘러싼 앞으로도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에 굉장히 투명한 정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그 말이 이제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도 되게 이제 그런 건데, 또 이 융자금 11억 원 같은 것도 또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사인이, 어떤 개인이 11억 원을 그렇게 현찰로 빌려줄 수 있는지. 자, 대통령 부부에게 1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한테 친구한테 11억 원 빌려줄 수 있으세요? 저는 못 빌려줍니다. 네, 저는 못 빌려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11억 원을 빌려줬는지 그 다음에 이 11억 원을 빌려주려면 최소한 엄청난 자산가 혹은 기업가 혹은 또 권력가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 이해는 이를테면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디 바이오 기업 신라젠인가요? 바이오 기업 그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 지금 다툼 소송 중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에 그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